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유치스럽게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유치스럽게 보겠지만, 아기가 처음에 걸음마를 걷고 또 뛰는 것을 배울 때 뒤뚱거리는 것처럼 어차피 거쳐야 할 성장의 한 과정이고, 이것을 보여줍니다. 왜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은 이런 대회를 안 하며,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혼자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줄까요? 제가 볼 땐 기술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기술이 어쩌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응용을 바로 시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도 그랬고 다른 모든 산업에서 다 보여주듯이 인터넷도 그랬고 모바일도 그랬고 심지어 결제 시스템도 그랬습니다. 중국은 중간 과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결과는 산업을 거의 큰 포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로컬에서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전해드리는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저는 지난 4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로봇 마라톤 대회를 갔었고, 5월 달에는 항저우에서 로봇 격투 대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로봇 축구 대회를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 5월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 로봇 격투 대회입니다. 이들의 키는 1.3m 정도 되고 무게는 한 35kg 정도 됩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모두 항저우에 있는 로봇 회사인 유니트리의 G1 로봇이 이렇게 링 위에 올라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로봇들은 스트레이트나 훅, 어퍼컷 또는 컨비네이션 펀치, 앞차기, 보시는 대로 무릎차기, 또 빨리 일어나는 거, 지금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있죠. 이런 고난도의 동작을 연속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안정, 균형감, 그리고 민첩성 등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반응의 속도나 연산 능력이나 또는 균형의 유지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 능력을 한 번에 테스트하는 중요한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로봇이 쓰러지고 나서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이것이 평가 기준이었는데 8초 내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5초 이내에 일어나는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G1 로봇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외장에는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부딪힘으로 인해서 흠집 등이 많이 생기는 것을 봤었는데, 관절 모듈이라든가 모터가 열 때문에 고장이 난다든가, 즉 핵심 부품의 그런 기능이나 운동 성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번 이 격투 대회는 사람이 모든 것을 리모트 컨트롤을 했습니다. 즉 원격 조정도 했는데, 또 한 가지가 지난 4월 달에 로봇 하프 마라톤하고 달랐던 것은 음성 명령을 인식하는, 그래서 동작을 연결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이 처음으로 동원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투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과제를 확인했다, 이런 평가들을 했습니다. 격투를 하면서 로봇들은 서로 공격이 빗맞거나 또는 엉뚱한 데를 차거나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 달리거나 혼자 춤추거나 이렇게 하는 동작들하고 격투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대가 간섭을 하고 상호 동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항성이 휴머노이드의 인식의 시스템의 안정성에 많은 도전을 가해줍니다. 그래서 격투에 특화된 동적 균형이라든가 알고리즘하고 간섭 방지 센서의 그런 융합,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이것이 다 센서로서 상대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포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인식하에서 관절을 움직여서, 관절 속에는 모터가 있잖아요. 모터가 움직여서 관절을 뻗어내서 뭔가를 움직이기에는 동작까지가 사실은 지연이 발생을 합니다. 밀리미터 초 단위의 지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펀치 타이밍에 오차가 생기는 복잡한 노이즈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드웨어 성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균형하고 제어하고 그런 알고리즘, 그리고 지연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통신 프로토콜 등의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카메라나 라이다라든가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로봇이 감지를 해야 되고, 또 입력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빠르게 조정을 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유니트리가 자체 개발을 했다고 하는 이런 높은 토크를 가진 연구 좌석의 모터가 자체 설계했고, 그것이 탑재가 되었고, 걔네들이 무릎이라든가 이런 하중이 큰
그런 곳에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봇이 넘어졌다가 재빨리 일어나려고 하면 29개의 모터가 동시에 정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알고리즘의 그런 물리적인 세계의 실전 연습장이었습니다. 이런 무릎으로 차고 발로 차는 동작의 패턴도 다 AI가 학습을 한 결과입니다. 경기 전에 로봇들이 사람 격투 기술자들로부터 먼저 배웠고 격투 선수가 시범을 보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AI가 강화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진행한, 그래서 이런 동작이 나온 것이고, 이런 Embodied Intelligence의 실천은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도전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상업화를 위한 공개 검증된 무대입니다. 이런 반복적으로 로봇을 훈련시키는 목적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미래는 아마 이제 로봇들이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발전이 다 상하이 중심의 장강 삼각주 지역의 글로벌 로봇 산업의 어떤 혁신의 센터로서 그 지역이 부상하고 있는 그런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상하이의 산업용 로봇의 밀도는 인구 1만 명당 530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모든 로봇이 아마 제가 알기로 500~600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이에서는 이미 거의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밀도로 세계 최상위권의 로봇 밀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항저우나 수저우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60%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닝뽀라고 해서 절강성 북쪽에 있는 도시를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서비스 로봇, 즉 식당에서 일하는 로봇의 생산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17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유니트리, 유비테크 이런 핵심적인 기업들이 이 지역에 결집을 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알고리즘, 응용, 즉 시나리오의 그런 응용 등의 이런 유기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인더스트리 체인이, 공급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봇 밸류 체인이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쇼를 하는 것에서 실전형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라고 생각했던 달리기라든가 마라톤, 춤추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강 삼각주의 로봇 산업은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R&D는 또 장강 지역의 이종 로봇 훈련장, 그리고 절강대, 또 제조는 모듈화 설계를 통해서 밸류체인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한 대의 조립 사이클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을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한 로봇이 다 완성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했던 이조항에서 4월 달에 했던 하프 마라톤에서는 비틀비틀한 걸음,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 문제가 드러났고 열 발사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걸 봤었고, 또 쓰러지는 로봇도 봤고, 열 때문에 냉각제를 계속 뿌리면서 쫓아가는 엔지니어들을 보았습니다. 5월 달에 항저우의 격투 대회에서는 구조적 안전성과 또 동적인 반응 속도가 테스트에 올랐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지난달 말에 있었던 베이징의 축구대회는 중국 최초의 완전한 AI 기반의 로봇 축구 경기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로봇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완전한 자율로서 자율주행을 한 로봇 축구대회입니다. 여기 쓰인 이 로봇은 T1이라는 모델로 20만 위엔짜리, 한국 돈으로 3,600만 원 정도 되는 모델인데, 이것을 일괄 제공을 했고 완전 자율구동으로 사람의 개입이 불허되었습니다. 이전에 로봇 마라톤, 격투, 이것은 사람이 리모컨을 어느 정도 조절을 했고 또 음성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리모컨의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승한 팀은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작년에 로보컵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결승전에서 독일 팀을 9대0으로 꺾은 청와대 팀입니다. 진짜 인간 축구는 월드컵에서 우승은 중국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반도체가 아니라 월드컵 우승이라는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었었죠. 그런데
가짜 사람의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세계는 이미 중국이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회를 열었고 지금 이들은 작년보다 훨씬 더 진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제적인 효과는 인간 월드컵에 FIFA가 열고 있는 인간 월드컵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에 달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중국은 적어도 그 경제적인 파이에서 3분의 1 또는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이런 대회를 열고 이런 R&D를 하고 있습니다. CAICT라는 곳이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예측한 걸로는 10년 뒤에 우리 돈으로 20조에서 50조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열리고 20년이 지난 2045년에는 2000조 원 한국 돈으로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심으로 국가의 경쟁 구도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산업으로 보고 지금 이런 우스꽝스러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이미 나름대로의 스탠다드 또는 발전 경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자 중심, 즉 2D에서 기업 중심 2B로 그리고 2C로 소비자 중심으로 이미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경기를 통해서 기술을 검증을 하고 이어서는 동시에 창고라든가 물류, 재난, 구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가정으로 최종적으로 그런 서비스 업종으로 인간의 바로 옆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를 통해서 결함을 발견을 하고 개선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실용화를 이끄는 중국식의 산업 육성 모델이 이번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취재하려면 나름대로 이해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은 피하고 쉽고 자극적이고 자빠지고 엎어지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로봇들만 보여주는 그런 기사 내지는 보도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근데 우리 동반자분들께서는 그게 진짜 중국으로 보이십니까? 진짜 중국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유치스럽게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유치스럽게 보겠지만 아기가 처음에 걸음마를 걷고 또 뛰는 것을 배울 때 뒤뚱거리는 것처럼 어차피 거쳐야 할 성장의 한 과정이고 이것을 보여줍니다. 왜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은 이런 대회를 안 하며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혼자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줄까요? 제가 볼 땐 기술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기술이 어쩌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응용을 바로 시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도 그랬고 다른 모든 산업에서 다 보여주듯이 인터넷도 그랬고 모바일도 그랬고 심지어 결제 시스템도 그랬습니다. 중국은 중간 과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결과는 산업을 거의 큰 포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일본이 옛날에 아시모가 움직였던 또는 페퍼가 움직였던 그런 로봇이 아니고 이들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바디드 AI를 가지고 인바디드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이미 축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동작이 우습다고 그것을 우습게 보는 그리고 그렇게 보도하는 그것이 저는 더 우습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